감정적으로 지친 적이 있나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요. 뭔가가 당신을 붙잡고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느낌이지만 그게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나요? 만약 제가 당신의 주변에 있는 습관과 사람들이 매일매일 당신의 생명력을 빼앗고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영상에서는 당신이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숨겨진 에너지 도둑들을 공개할 것입니다. 작은 행동들이 당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과 그로부터 벗어나서 당신의 웰빙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당신의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진동을 높일 준비가 되었나요? 에너지는 우리 삶에서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을 추진하고 우리의 경험을 형성하며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 에너지가 부족하고 지치고 동기부여가 부족한 상태로 고군분투하며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끊임없는 피로와 무기력의 뒤에는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너지 도둑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습관, 행동, 심지어 사람들까지 우리의 생명력을 미세하지만 지속적으로 소모시키는 것들이죠. 이러한 에너지 도둑들은 우리의 진동을 낮게 유지시키며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에너지 도둑에 관한 놀라운 10가지 사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당신이 일상적인 상호작용과 습관을 인식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자신의 진행과 웰빙을 방해했는지를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이러한 에너지 도둑들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실용적인 도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정보는 당신의 에너지 수준과 삶의 전반적인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당신의 개인적 성장을 방해해온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숨겨진 힘이 조용히 당신의 최대 잠재력에 도달하는 것을 막고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첫 번째 에너지 도둑은 바로 미루기입니다. 중요한 일을 미루다 보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루기는 마치 조용한 도둑처럼 우리의 시간, 에너지, 잠재력을 훔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습관과 싸우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 진동에 미치는 진정한 영향을 이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미루기는 단순한 시간 관리의 실패를 넘어서서 자가 파괴의 형태입니다. 우리는 미루면서 본질적으로 성장과 변화를 저항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발전 대신 순간적인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과 같죠. 패스트푸드를 선택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결국 우리를 따라잡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미루는 걸까요? 많은 경우 미루기는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두려움 또는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러한 두려움은 넘기 힘든 정신적 장벽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를 완전히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번 미루기에 굴복할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강화하고 우리의 에너지 진동을 감소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우리의 뇌를 재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여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오래된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신경 가소성의 개념은 조 디스펜자에 의해 자주 논의되며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기초가 됩니다. 미루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표와 일치하는 새로운 신념과 행동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자동적인 생각을 도전하고 더 긍정적이고 행동지향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은 너무 어렵다는 생각 대신에 이 일은 성장할 기회다 라고 재구성해 보세요.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큰 일을 더 작고 관리 가능한 단계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미루기를 유발하는 압도적인 느낌이 줄어듭니다. 각 작은 단계를 완료할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당신의 자신감과 동기를 높여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또 다른 강력한 기술은 시각화입니다. 매일 몇 분씩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자신감 있고 에너지가 넘치며 성취감에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디스펜자가 주장하는 명상과 유사한 이 정신적 연습은 실제 세계에서의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루기를 극복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행에 관한 것입니다. 매번 회피 대신 행동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에너지 진동을 높이고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루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어떤 작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일관되게 행동을 선택한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미루기를 다루면서 당신은 단순히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에너지 필드를 높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체 대신 성장, 편안함 대신 발전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과 더 높은 진동 수준에 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 도둑은 끊임없이 불평하는 습관입니다. 항상 불평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지치게 되는지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아마 당신 스스로도 이 습관에 빠지는 자신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는 불평은 단순히 성가신 행동 이상의 것으로 당신의 영적 및 개인적 성장을 방해하는 중요한 에너지 소모 요소입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 우리는 잘못된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옳은 것에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부정적인 색조로 물들인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초점은 자가 실현적인 예언이 되어 우리의 불평을 검증하는 더 많은 상황을 끌어들이고 낮은 진동 상태에 머물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불평할까요? 많은 경우 이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거나 우리 상황에 대한 통제감을 느끼기 위한 잘못된 시도입니다. 그러나 이 습관은 유익보다 해를 끼칩니다.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강화하고 관계를 긴장시키며 성장과 긍정적인 변화의 기회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불평을 감사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좋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법의 렌즈와 같습니다. 감사를 실천할 때 우리는 결핍이 아니라 우리 삶의 풍요로움을 초점으로 삼게 됩니다. 이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다음에 불평할 뻔한 순간에 잠시 멈추고 묻습니다. 이 상황에서 감사할 만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 간단한 질문이 당신의 시각을 변화시키고 에너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연습을 통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기술은 불평하는 데 사용하던 에너지를 문제 해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집중하는 대신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선제적인 접근은 단순히 당신의 진동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항상 불평하는 습관을 깨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할지와 삶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평에서 감사와 행동으로 전환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불평을 감사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 시각의 변화가 당신의 관계와 기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세 번째 에너지 도둑은 두려움입니다. 무엇이 당신이 꿈을 추구하는 것을 막고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주 그 답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성장과 기회에 새로운 지평을 탐색하는 것을 방해하며 안전한 영역에 가두는 닭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당신의 에너지 진동을 높이고 최대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두려움, 미지에 대한 두려움 또는 평가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켜 낮은 진동 패턴에 머물게 합니다. 이는 마치 모든 창문이 닫힌 방에 살면서 신선한 공기와 새로운 관점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창문을 열 수 있다면, 만약 당신이 빛을 들여보내고 두려움을 실제로 무엇인지 볼 수 있다면, 단지 생각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서 조 디스펜자의 가르침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는 두려움이 모든 감정과 마찬가지로 신경가소성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정신적 패턴이라고 설명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에 도전하고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당신의 구체적인 두려움을 식별해 보세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두려움을 명명한 후에는 그 타당성을 질문해 보세요. 그것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가요? 아니면 가정에 기반한 것인가요? 많은 경우 우리의 두려움은 잘 실현되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려움을 직면하고 극복하는 자신을 시각화해 보세요. 대담한 행동을 취하고 성공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이 정신적 연습은 실제 상황을 직면할 때 불안감을 크게 줄이고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기술은 점진적인 노출입니다. 두려움을 직면하는 쪽으로 작은 단계를 밟아보세요. 당신이 밟는 각 단계는 자신감을 쌓고 당신의 뇌에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처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어두운 방에서 점진적으로 빛의 강도를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눈이 적응하면서 갑자기 두려워 보였던 것들이 관리 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명상도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함으로써 당신은 생각을 관찰하되 그것에 붙잡히지 않도록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과 두려움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주며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사려 깊게 반응할 수 있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때로 두려움은 유용한 경고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두려움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발전시켜 두려움이 결정을 알리지만 통제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당신의 에너지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더 가벼워지고 자신감이 생기며 새로운 경험에 더 개방적이게 됩니다. 이 높은 상태는 기회와 긍정적인 관계를 끌어들이며 성장과 높은 진동의 상승 나선을 만듭니다. 어떤 두려움이 당신을 막고 있나요? 만약 당신이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맞서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그 두려움의 반대편에서 느낄 자유와 자주성의 감각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두려움에 접근할 때 단순히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 주파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체 대신 성장, 편안함 대신 용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과 더 높은 진동의 세계에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에너지 도둑은 원한을 품는 습관입니다. 당신은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의 무게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원한을 간직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한 무거운 가방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힘들죠. 과거의 상처를 붙잡는 이 습관은 당신의 영적 성장에 큰 장애물이자 에너지를 상당히 소모하는 요소입니다. 원한을 품을 때 우리는 과거의 사건이 현재와 미래를 통제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반복적으로 고통을 되새기며 상처를 새롭게 유지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마치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병에 걸리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원한을 품고 있을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용서가 우리를 상처 입힌 행동을 용납하거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원한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상처받거나 화가 나는 것은 정상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유효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감정들이 당신을 정의하거나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을 더 넓은 시각에서 보려고 노력하세요.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싸움을 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행동은 종종 당신과는 무관한 그들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공감을 실천하는 것은 원한을 버리는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기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이는 상대방의 행동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사건과 관련된 감정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효과적인 기술은 감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경험에서 당신이 배운 교훈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어떻게 당신을 더 강하거나 지혜롭게 만들었나요? 성장의 기회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부정적인 경험을 개인적 발전의 촉매제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원한을 품고 있나요? 그것을 놓아버린다면 얼마나 가벼운 기분이 들까요? 더 긍정적인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상상해 보세요. 원한을 풀 때 당신은 단순히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진동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원한 대신 자유를, 정체 대신 성장을 선택하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평화와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에너지 도둑은 피해자 사고방식입니다. 왜 항상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피해자 사고방식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사고방식은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낮은 진동에 갇히게 만들 수 있는 에너지 도둑입니다. 피해자 사고방식은 당신이 상황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며 인생이 당신을 위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마치 관중석에서 당신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처럼 느끼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관점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인생의 사건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작가입니다. 이 관점의 변화는 긍정성을 끌어들이고 당신의 에너지 진동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조 디스펜자의 연구는 이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며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우리의 경험을 형성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뇌를 재구성하고 더 강력한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언어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자주 선택의 여지가 없다거나 내 잘못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나요? 이러한 표현들은 피해자 사고방식의 신호입니다. 그 다음,
이러한 생각에 도전하세요. 피해자 모드에 빠질 때마다 잠시 멈추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세요. 이는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기술은 경험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도전을 처벌이나 불운으로 보는 대신 이를 성장과 학습의 기회로 간주해보세요.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험들이 어떻게 당신을 더 강하거나 더 지혜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것도 피해자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감사한 3가지를 찾으세요. 그것이 얼마나 작든 상관없이요. 이 연습은 뇌를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도록 훈련시키며 피해자 사고방식에 빠지기 어렵게 만듭니다. 행동하는 것도 피해자 사고방식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을 위해 작은 목표를 설정하세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립감은 높은 에너지 진동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어떤 영역에서 자신을 피해자로 보고 있나요? 자신의 이야기를 저자가 아닌 상황의 피해자로 본다면 경험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피해자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때 당신은 단순히 관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주파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기력 대신 자립을, 수동성 대신 행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과 더 높은 진동의 세계에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6번째 에너지 도둑은 과도함입니다. 음식, 오락 또는 물질적 소유에 과도하게 빠지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과도함은 미세하지만 강력한 에너지 도둑으로 많은 사람들이 간구합니다. 이는 끊임없이 컵의 가장자리까지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영양이 아닌 혼란을 초래합니다. 과도함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삶에서 균형이 맞지 않음을 자주 나타냅니다. 감정적 공허를 채우기 위해, 문제를 잊기 위해 또는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즉각적인 해결책에는 에너지와 전반적인 웰빙에 대한 대가가 따릅니다. TV 시리즈를 몇 시간 동안 시청하거나 뷔페에서 과식하거나 충동적으로 쇼핑을 한 후의 기분을 생각해 보세요. 초기의 즐거움은 빠르게 사라지며 종종 무거움, 죄책감 또는 공허함이 남게 됩니다. 이는 과도함이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해결하지 않고 단지 그것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도함의 사이클에서 벗어나 균형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주의 깊음과 절제에 있습니다. 자신의 습관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언제 과도하게 행동하나요? 어떤 감정이 이러한 행동을 유발하나요? 패턴을 식별한 후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디저트를 집어들거나 불필요한 아이템을 지금 구매하기 클릭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가요? 장기적으로 이것이 저를 기분 좋게 할까요? 주의 깊음은 과도함을 대처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는 의식적으로 먹으세요. 한 입 한 입을 음미하고 맛과 질감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쇼핑을 할 때는 의도를 가지고 하세요. 그 아이템이 정말로 당신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지 물어보세요. 기억하세요. 목표는 즐거움을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양에서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과 웰빙에 있어서 많은 경우 적은 것이 더 많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전략은 의미 있는 활동과 진정한 관계로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공허하거나 불만족할 때 과도함에 의존합니다.
취미, 관계 및 삶의 목적을 기르면 자연스럽게 공허함을 과도함으로 채울 필요가 줄어듭니다. 현재 당신의 삶에서 어떤 영역이 과도함으로 인해 불균형에 처해 있나요? 건강한 균형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더 많은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지 않을 때 당신이 해방할 에너지를 상상해 보세요. 과도함을 다룰 때 당신은 단순히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진동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양보다 질을, 일시적인 충만함보다 만족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더 풍요롭고 충만하며 에너지적으로 정렬된 삶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7번째 에너지 도둑은 완벽주의입니다. 처음에는 완벽주의가 긍정적인 특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누가 일을 완벽하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나치게 강조될 때 완벽주의는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에너지 소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는 결승선 없는 경주와 같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얼마나 잘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충분히 좋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사고 패턴은 자아 비판, 불안, 그리고 프로크래스티네이션의 지속적인 사이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할까봐 계속해서 일을 미루고 있나요? 완벽주의는 종종 승인과 수용에 대한 깊은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행하면 사랑받고 존경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낮은 진동 상태에 갇히게 하는 환상입니다. 그렇다면 완벽주의를 극복하고 낭비된 에너지를 해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완벽이 신화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연에는 완벽하게 대칭적이거나 결함이 없는 것이 없지만 여전히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이제 충분히 좋은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스스로에게 묻어보세요. 이것이 의도된 목적을 충족시키나요? 그렇다면 조정을 멈추고 앞으로 나아갈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진보는 완벽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기 연민을 실천하세요. 실수를 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좋은 친구에게 대하듯이 자신에게도 친절하게 대하세요. 실수와 불완전함은 성장과 학습의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세요. 또한 중요한 점은 결과뿐만 아니라 노력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완벽주의는 종종 최종 결과에만 집중하게 하며 그 과정과 진행 상황을 무시합니다. 과정과 그동안의 진전을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현실적인 기한을 설정하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기한 내에 일을 제출하도록 약속해 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완벽주의가 당신의 삶과 에너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더 편안하고 자비로운 접근 방식이 유익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은 어디인가요? 도달할 수 없는 완벽을 끊임없이 추구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해방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완벽주의를 극복하면서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진동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체 대신 성장, 자기 수용 대신 자아 비판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가볍고 더 창의적이며 더 진정한 삶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8번째 에너지 도둑으로 다룰 것은 과거 또는 미래에 대한 지나친 집착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곱씹거나 다가올 일에 대해 걱정한 적이 있나요? 이 정신적 습관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에너지 소모자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살면 오래된 상처, 후회, 그리고 만약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발생한 일을 바꾸고 싶어 반복적으로 상상합니다. 반면 미래에 살면 지속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머물게 되며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걱정합니다. 두 극단 모두 현재의 순간을 빼앗습니다. 현재는 실제로 삶이 일어나는 유일한 장소이며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마치 거울을 통해서만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주위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도로 앞만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곱씹기와 불안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주의 기쁨과 현재에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주의 기쁨은 과거 또는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의를 어디에 집중할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순간을 인식하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하루에 여러 번 잠시 멈추고 주변을 관찰하세요. 무엇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나요? 이 간단한 연습이 당신의 마음을 현재로 데려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대해 곱씹고 있을 때는 부드럽게 자신에게 상기시키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배움을 현재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후회를 교훈으로 바꾸고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세요.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생길 때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상의 시나리오에 걱정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에 집중하세요. 감사 실천 또한 현재에 뿌리내리는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현재에 대해 감사하는 3가지를 식별하세요. 이것은 당신의 뇌가 지금 여기에서 있는 것들을 인식하고 감상하도록 훈련시켜줍니다.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가능성에 집착하는 대신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과거 또는 미래에 대한 집착이 당신의 에너지와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당신이 현재의 삶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정신적으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 있을 때 어떤 것을 놓치고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현재 순간에 더 완전히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해방할 수 있을까요? 주의 기쁨과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당신은 단지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진동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주의 대신 존재를, 저항 대신 수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풍부하고 충만하며 진정한 자아와 맞춰진 삶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9번째 에너지 도둑으로 다룰 것은 끊임없는 비교 습관입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우리의 삶, 외모, 성취 및 소유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쉬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습관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에너지 소모자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비교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게임과 같습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 어떤 면에서는 더 성공적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비교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와 발전 대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은 단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할 뿐만 아니라 불충분함, 질투, 자아, 존중감 부족을 부추깁니다. 마치 자신의 길을 달리는 대신 옆 트랙을 계속 바라보며 자신의 고유한 길에 집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비교의 사이클에서 벗어나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하는 비교가 종종 불공정하고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에서는 우리의 뒷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의 세심하게 편집된 하이라이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기 수용과 자기 감사를 실천하세요. 당신은 고유하며 자신의 재능, 도전 및 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이 이전의 자신과 비교해보세요. 어떻게 성장했나요? 무엇을 배웠나요? 어떤 진전을 이뤘나요?
부족함의 사고방식 대신 풍요의 사고방식을 기르세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볼 때 질투를 느끼기보다는 영감을 받으려고 노력하세요. 다른 사람의 성공이 당신의 가능성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가능한 것에 대한 시각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함을 실천하세요. 매일 당신 자신이나 당신의 삶에 대해 감사한 3가지 독특한 것을 적어보세요. 이것은 당신의 초점을 부족에서 풍요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한하고 소비하는 콘텐츠에 대해 선택적으로 접근하세요. 특정 계정이나 유형의 콘텐츠가 계속해서 당신을 불안하게 만든다면 해당 계정을 팔로우하거나 노출을 제한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유일한 진짜 경쟁자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의 버전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매일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집중하세요. 비교 습관이 당신의 에너지와 자존감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 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집중하느라 당신의 삶과 개성의 독특한 측면을 소홀히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해방할 수 있을까요? 비교 습관을 극복함으로써 당신은 단지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진동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아 수용을 자아 비판 대신 선택하고 감사함을 질투 대신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진정성 있고 만족스러운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일치하는 삶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룰 마지막 에너지 도둑은 변화에 대한 저항입니다. 변화는 삶의 불변의 진리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저항하며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은 마치 흐름에 거슬러 수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지치게 하고 결국에는 대개 비효율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익숙한 것에 집착하며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변화의 불확실성이나 불편함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족하지 않는 직장에 머무르기, 유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지 않기 등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변화를 저항할 때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성장과 진화를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에 적응하고 저항하는 데 소비하는 에너지를 해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변화가 불가피하고 종종 유익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모든 변화는 성장, 학습 및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가져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기르는 것을 시작하세요. 도전과 변화를 위협이 아닌 학습과 발전의 기회로 보세요. 변화를 맞이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것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정신적 유연성을 연습하세요. 근육을 유연하게 유지하기 위해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더 적응력이 있도록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루틴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다른 길로 출근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도하거나 평소와 다른 사람과 대화해보세요. 정서적 회복력을 키우는 작업을 하세요. 회복력은 변화와 인생의 불확실성을 더 잘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명상, 규칙적인 운동, 일기 쓰기와 같은 방법은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변화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또 다른 접근 방식은 수용입니다. 우리는 종종 변화에 저항하는 이유가 현재의 현실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용은 현재 상황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용의 자리에서부터 당신은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이 당신의 삶과 에너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익숙한 것에 집착함으로써 놓치고 있는 성장의 기회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변화를 받아들이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해방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 단순히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것 이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를 높이고 성장과 적응력을 선택하며 자연스러운 존재의 흐름에 더 잘 맞추어져 사는 삶을 여는 길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당신의 활력을 소모하고 낮은 진동 상태에 갇히게 할 수 있는 10가지 에너지 도둑을 탐구했습니다. 미루기, 끊임없는 불평, 두려움, 원한을 품기, 피해자 마인드셋, 과잉, 완벽주의, 과거 또는 미래에 대한 집착, 끊임없는 비교,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저항. 이러한 에너지 도둑들은 미세하게 작용하며 종종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 습관, 일상 행동에 침투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우리가 완전히 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힘입니다. 이제 이러한 에너지 도둑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니 자신의 삶에서 이를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하나의 에너지 도둑에 집중하면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이러한 변화를 시도할 때 자기 연민을 실천하세요. 구습에 빠지는 날이 있을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부드럽게 원하는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에너지 도둑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면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가 증가하고 더 가볍고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며 삶의 도전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은 긍정적인 경험과 건강한 관계를 끌어들일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선택, 당신이 키우는 모든 생각이 당신의 삶의 경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도둑들을 의식적으로 해방하기로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더 높은 진동, 더 많은 기쁨, 더 큰 성취의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어떤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에너지 도둑부터 맞서 싸울 건가요? 이러한 습관과 부정적인 패턴으로 인해 소모되고 있는 에너지를 해방시킬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변형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 하나, 선택 하나, 매 순간마다 말이죠. 오늘 시작하세요. 에너지를 선택하고 긍정성을 선택하며 성장을 선택하세요. 우주는 당신의 새로운 진동에 반응하며 당신이 몰랐던 문들을 열어줄 것입니다. 1000마일의 여행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그 첫 걸음을 내디드세요. 높은 에너지와 높은 진동의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